자, 4장까지는 우리가 부정적분을 봤고요. 5장부터는 정적분입니다. 5.1에서는 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한 식으로 증명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적분이란 가장 쉽게 넓이 얘기로서, 정확하게 넓이를 구하는 값은 아니지만 넓이 얘기로서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나가겠는데, 자, 여기에 x축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러한 함수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y는 fx.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 이렇게 우리가 X의 정의역 부분을 나눴을 때 여기서 구간 AB, 그렇죠? 폐구간 AB에 대한 우리가 분할을 보긴 할 건데, 분할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쪼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크기를 마음대로 쪼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균등 분할 아니면 등분할, 뭐냐면 균등 분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균등 분할을 하도록 하죠. 즉 A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n 개의 칸으로 나누겠다는 건데, A 값을 x0로 넣고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n-1, 그래서 b까지, b를 xn이라고 주죠. 그러면 x0부터 xn까지 총 n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의 제로, 이놈이 x의 n.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x1, x2 이렇게 x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에 xn-1, xn-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적당하게 같은 크기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내릴 때는 이 가로의 길이가 같지는 않아서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등 분할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 놓고 여기서 우리가 뭘 걸 거냐면 이 구간에서 넓이, 즉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직사각형이니까 A의 1 이렇게, 여기도 적당하게 x2의 높이인데, 실적으로 높이를 잡을 때도 이 x0와 a1 사이에, 즉 아니면 x1과 x2 사이에 임의의 함수값을 가지고선 우리가 요접을 높이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그 값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각각의 구간에서 경계의 오른쪽에 있는 점의 값을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A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 값을 높이로 했으니까 이런 식의 높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얘는 n번째니까 an.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a의 n-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사각형들의 넓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의 전체적인 합을 우리가 볼 건데, 직사각형 넓이 합이랑 이 y는 fx와 그 다음에 x는 a축, x는 b축, 그 다음에 x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인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지금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이 우리 직사각형 넓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곡선과 세 개의 직선 둘러싼 부분 넓이랑 비슷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가까이 해주냐? 나중에 당연히 우리 뭐를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균등 분할을 무한히 잘게 쪼개주면 점점 이 오차가, 즉 원하는 부분이 더 들어갈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 더 빠지면서 우리가 오차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줄어들면서 그 값이 어디로, 우리가 아까 구했던 넓이 부분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사각형 AI들의, 그쵸? AI들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가로의 길이는 여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보도록 하죠. 그쵸? 여기 xi-1, xi. 그쵸? 요게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있어서 얘가 AI라고 한다면, 이 AI의 넓이는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가로의 길이는 xi-xi-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균등분할한 구간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 대한 함수값, 이를 높이로 보자는 거죠. 이 길이가 되니까 fxi 요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가로의 길이, 얘가 세로의 길이, 요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얘가 나중에는 함수가 이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양의 부분에 있다라고 보고, 그렇죠? 얘가 양의 부분,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다. 어디 안에서? 폐구간에서 이런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일반화 시키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x 이 가로의 길이는 xi-xi-1 요놈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균등 분할을 했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거리를 우리가 n개 칸으로 나눈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b 빼기 a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얘를 n개로 나눈, 그렇죠? 그래서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 요 한 칸의 길이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고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델타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xi 즉 요 점의 좌표인데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 균등분할을 했지만 그래서 뭐 어디 I 번째 있는 점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좌표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좌표는 a부터 시작을 하죠. a부터 시작하고 요 길이가 아까 n분의 b-a라고 했어요. 그렇죠? n분의 b-a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어디 번? i번까지 더해지니까 여기에 i를 곱해서 더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각각의 가로에 있는 점들, 그렇죠?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구간의 길이와 그다음에 A점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할게요. SN은 당연히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F의 XI, 그쵸? 곱하기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 얘가 지금 몇 개? N개의 우리가 직사각형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제가 노트에서는 K로 쓴 것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K로 바꿔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K로 바꿔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 지금 그쵸? 이놈의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우리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N개 직사각형의 합을 우리는 리만의 합이라고 합니다. 리만은 사람 이름이고요. 수학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아까 말했던 이 곡선과 세 개의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차를 줄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놈을 그쵸?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n분의 b-a 요게 그쵸? 우리가 얘가 극한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 이렇게 또는 우리가 정적분 가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이렇게 폐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p의 지금 이렇게 두 개 할 때까 우리가 놈이라고 있는데 p의 놈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 얘가 델타 우리 앞에서 정했던 즉 n분의 b-a 값이죠. 이걸 델타 x로 했을 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즉 구간의 길이가 그렇죠?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면 리만적분 가능하다 또는 정적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얘를 우리가 뭐 정적분 아니면 리만적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적분 기호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구간 A부터 B까지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쓸 때 이 A를 우리가 하한 아니면 아래 끝 이렇게 B를 윗끝 또는 상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실제로 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고요. 얘의 연산은 앞에서 정했던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의 n분의 b-a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뭐 이상한 좀 그 기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요 얘기가 지금 이걸로 우리가 바꿔놓자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어서 좀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f가 a부터 b까지 정의된 함수인데 함수값은 당연히 실수 범위 내에서 주어지고요. 얘가 x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로 fx가 이렇게 k 값으로, 그렇죠? 얘는 지금 상수함수예요. 여기 있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만 지금 k 값만 나오는 이런 상수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a부터 b까지 fx의 dx 요거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a부터 b까지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시그마 k가 좀 있어서 이번에 다시 i로 바꿀게요.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i의 n분의 b-a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죠? 여기 어떤 점 a 더하기 n분의 b-a의 i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항상 k예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얘가 뭐 k 곱하기 n분의 b-a 요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시그마의 변수는 i거든요. 근데 여기는 변수 i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극한만 이제 n이 걸리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n분의 b-a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다 상수도 빠져나갔으니까 1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1을 몇 번, 상수함수를 n번 더하니까 얘가 n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n분의 b-a 곱하기 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의 b-a만 남죠. 또 n이 없어요. 극한인데. 따라서 얘도 그냥 k의 b-a 얘가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뭐냐면 요 높이가 k거든요. 그리고 요 직사각형에서 봤을 때, 그쵸? 높이가 k이고 가로의 길이가 b-a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가 정확하게 a부터 b까지 k를 적분한 값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이랑 정적분이긴 하지만 넓이랑 좀 관련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정확하게 넓이의 얘기는 아니에요. 정적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의는 얘는 우리가 이제 정이니까 약속을 하자라는 건데, a부터 a까지, 즉 하한과 상한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그때 정적분값을 항상 0으로 놓자라는 거고요. 자,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취하면 b부터 a까지 적분한 걸 같아지더라. 즉 하한과 상한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얘기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값들, 그렇죠? 여기 예를 들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데 거꾸로 가니까 여기부터 여기 빼버리면 요 한 칸에, 그렇죠? 요 한 칸의 길이가 음수값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음수를 다 밖으로 빼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5.5나 5.6 같은 경우는 증명이 가능하진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 증명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대부분 연속 함수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연속이 아니면 적분이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연속이 되면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받아들이자라는 거고요. 연속이 아니어도 적분이 가능할 경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폐구간에서 유계라는 말이 붙었는데, 즉 함수값이 딱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계라는 것은 뭐 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즉 어떤 한 점에서 무한대로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불연속점이 나타나도 괜찮은데 그게 불연속점이 몇 개, 유한계만 존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접근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함수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서 지금 함수값이 C에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A부터 B까지 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이 fx를 적분한 거.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정리 5.5에서 보면 연속이어야지만 정리하는데 지금 연속이어야지만 적분이 가능한데 연속이 아니거든요. C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더라? 적분은 이렇게 불연속점이 유한계, 지금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 유한계일 때는 적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한 점에서는 그냥 한 점을 빼고 이 전체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불연속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한 개 정도는 무시하고 전체 넓이를 우리가 이 적분값으로 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패고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뭐 했을 때 얘도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는 나중에 우리 이제 특기 적분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식의 얘기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5.7을 좀 보는데, AB가 연속이에서, 그쵸? AB 안에서 연속인 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X는 A, X는 B,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적분값이라 갖다주더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건데, 넓이 얘기랑 정적분이랑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fx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좀 양의 얘기를 할 건데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했을 때 우리가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은 지금 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적분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이쪽은 또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가 플러스이니까 그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의 양과 이쪽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이쪽에 플러스 부분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 적분값은 우리가 뭐가 되더라? 정적분값은 양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데 이 마이너스 부분 되는 양과 플러스 부분 되는 양이 완전 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적분 값이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넓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양쪽으로 본다면 정적분은 양수가 나올 수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음수도 나올 수 있죠. A부터 B까지 fx, dx가 음수가 나올 수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요만큼이 B가 된다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의 양이 훨씬 더 플러스 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해보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은 정확하게는 넓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수, 0, 음수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정리 5.7은 우리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양수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그렇죠? 정확하게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한 거랑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증명은 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정적분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함수가 나왔어요. 무리함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함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어떤 적분값을 구하라 하는데 정의대로 풀 수밖에 없는데 얘는 정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는 좀 문제예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루트의 1-x의 제곱 이렇게 하면 그쵸?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에 의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무리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안에가. 그렇죠? 그랬을 때 이 fx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항상 양수값이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그리고 여기가 1인 이러한 반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dx를 구하면 얘는 이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a가 같아지는 거죠. 이 정리 5.7에 의해서. 그렇죠?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하는데 적부를 푸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그렇죠? 원의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넓이가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요게 되겠죠. 거기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얘가 될 거예요. 따라서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얘가 양의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양함수이니까 우리가 넓이 얘기 정적분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넓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넓이를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